2024년 11월 어느 저녁 서울 외곽 재개발 예정지역 40년 역사의 전통시장 한복판에 자리한 수미 반찬. 76세 수미는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낡은 간판 아래 서 있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였다. 3번, 4번. 마치 작별 인사처럼. 바닥에는 간장이 흘러 생긴 얼룩이 세월의 흔적처럼 박혀 있었고 찬장 안 낡은 반찬통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주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미는 낡은 냄비 뚜껑을 천천히 열었다. 뚜껑 안쪽에는 40년간 묻은 간장 자국이 진하게 배어 있었다. 간장, 파, 마늘. 더 이상 채울 재료는 없었다. 여기까지네, 수미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40년이었다. 1984년 봄 36살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5살 딸 유나를 혼자 키워야 했다. 친정 어머니가 해주던 멸치볶음 하나로 시작했다. 처음엔 하루 5통도 안 팔렸다. 하지만 수미는 포기하지 않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멸치를 골라내고 손님 한 명 한 명의 입맛을 노트에 적었다. 김 선생님 댁 마이너스 짜게, 박 여사님 마이너스 마늘 적게, 이 집사님 마이너스 멸치 굵게. 그렇게 하나씩 단골이 늘어났다. 수백, 수천 명의 입맛을 기억하고 짜다는 손님에게는 간을 줄이고 싱겁다는 손님에게는 조금 더 넣어주고 그렇게 살아왔다. 유나의 초등학교 입학금도 중학교 수학여행비도 대학 등록금도 모두 이 냄비에서 나왔다. 저녁 7시 정각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딸 유나가 들어왔다. 45세. 중견회사 경리부에서 일하는 그녀는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한숨부터 쉬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다. 엄마, 철거 장비 다음 주 월요일에 들어온대요. 옆 가게 사람들 다 나갔다던데 이제 그만 접어요. 수미는 대답 없이 배추를 헹구기 시작했다. 찬물에 배추잎이 펼쳐지며 물소리가 고요한 가게 안을 채웠다. 철벅, 철벅. 40년간 매일 들었던 소리. 유나는 참지 못하고 말을 이었다. 요즘 누가 시장 반찬 사 먹어요? 마트가 더 싸고 깔끔하잖아요. 친구들이 엄마 반찬 얘기하면 나 창피해요. 엄마가 욕먹는 거 보기 싫어서 그래요. 수미는 배추를 물에 담그며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깔끔한 게 밥이요? 따뜻한 게 밥이지.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의 고집. 언제나 그랬다. 어릴 때부터 엄마는 자신의 방식을 고집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유나도 한계였다. 엄마, 나도 힘들어요. 회사도 불안정하고 팀장이 바뀌면서 분위기도 안 좋아요. 매일 야근하고 엄마까지 챙기기 벅차다고요. 수미는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았다. 언제부터 이렇게 서로 멀어졌을까? 유나의 얼굴에 주름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새 중년이 된 딸. 나한테 힘 빌리라 한 적 없어. 나는 내 밥 벌어먹을란다. 긴 침묵이 흘렀다. 형광등이 다시 깜빡였다. 유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가방을 챙겼다. 어깨에 맨 가방끈이 축 늘어져 있었다. 문 닫는 날은 나도 옆에 있을게요. 근데 그 다음은 생각해 두세요. 제발. 수미는 작게 중얼거렸다. 문 닫아도 불냄새는 남아. 유나가 나간 뒤 가게는 다시 고요해졌다. 수미는 가게 맨 끝 유리 진열판을 천천히 닫기 시작했다. 40년 동안 붙어있던 수미 반찬 스티커를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긁어냈다. 손끝이 떨렸다. 스티커가 반쯤 떨어지자 그 밑에 오래된 유리 자국이 드러났다. 누렇게 변색된 테이프 자국. 수미는 혼잣말했다. 손이 멀쩡하면 사람은 멀쩡한겨.
그녀는 벽에 형광등 스위치를 내렸다. 칵!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김 빠진 간장 냄새만은 어둠 속에서도 진하게 남아 있었다. 그 냄새가 수미의 40년을 증명하고 있었다. 수미는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왔다. 시장 골목은 텅 비어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굴러갔다. 11월 20일 월요일 아침 6시. 수미의 단칸 월세집. 부엌 겸 거실. 창문 사이로 새벽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빨래대에 걸린 고무장갑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어젯밤 설거지를 하고 널어둔 것이었다.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수미는 눈을 떴다. 4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던 습관 때문에 몸이 저절로 깼다. 하지만 더 이상 갈 가게가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에 곰팡이 자국이 조금 보였다. 수미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찬장을 열었다. 된장 한 통, 고춧가루 반 봉지, 멸치 한 줌. 이것도 사람은 살아. 그녀는 혼잣말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 유나라는 이름이 떴다. 수미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오늘 비 온대요. 일기예보 봤어요. 나가지 마요. 넘어지면 큰일이야. 유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했다. 시장 안 나가. 집에서도 반찬은 돼. 엄마도 좀 쉬면 안 돼요? 쉰다면서 또 뭐 하려는 거죠? 수미는 찬장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밥 짓는 게 쉼이요. 손이 쉬면 마음이 시끄러워. 유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나 오늘 야근이라 늦어요. 전화가 끊겼다. 수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냄비를 꺼냈다. 멸치를 꺼내 프라이팬에 볶기 시작했다. 지글지글 소리가 작은 부엌을 채웠다. 기름이 튀었다. 수미는 나무 주걱으로 멸치를 뒤적였다. 40년간 해온 동작.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김이 피어올랐다. 수미는 생각했다. 한 판, 두 판. 이렇게라도 해놓으면 누가 올까? 올 사람은 없다. 그래도 끓인다. 끓인 냄비가 나를 붙잡는다. 멸치볶음을 작은 반찬통에 담았다. 뚜껑을 닫았다. 반찬통은 오래되어 뚜껑이 헐겁게 닫혔다. 수미는 시금치도 데쳐서 묻혔다. 참기름 한 방울, 소금 한 꼬집. 간이 딱 맞았다. 달걀 3개를 삶아 간장에 재웠다. 간장이 달걀에 스며들 때까지는 하루가 걸렸다. 오전 11시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똑똑똑. 수미는 문을 열었다. 이웃집 아주머니 미나가 서 있었다. 70세. 30년 넘게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했던 사람이었다. 언니, 반찬 하나? 나 김치찌개 끓이는데 멸치 좀 줘. 수미는 작게 웃으며 멸치 한 줌을 비닐봉지에 담아주었다. 아이고, 여태도 멸치가 언니네 가정교사지. 미나가 웃었다. 이 손 버리면 언니 병나. 알지? 둘이 웃었다. 미나가 문 밖으로 나간 뒤 수미는 싱크대에 반찬통을 늘어놓았다. 크고 작은 뚜껑들. 모두 세월을 먹었다. 플라스틱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수미는 반찬통을 하나씩 만졌다. 반찬은 그릇을 담는다. 달아도 쓰는 얼굴. 그녀는 벽에 메모지를 붙였다. 파란 볼펜으로 또박또박 썼다. 오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달걀장. 메모를 붙이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오후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에 빗방울이 똑똑 떨어졌다. 수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오면 시장이 더 생각났다. 비 오는 날이면 손님이 적었다. 하지만 수미는 비 오는 날에도 가게 문을 열었다. 혹시 모를 손님을 위해서.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수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수미는 텔레비전을 끄고 다시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무가 조금 남아 있었다. 수미는 물을 꺼내 깍두기를 담그기 시작했다. 물을 네모나게 썰었다. 도마 위에서 칼이 또각또각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수미를 진정시켰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에는 생각이 멈췄다. 고춧가루를 뿌리고 파를 썰고 마늘을 다졌다. 깍두기를 통에 담았다. 이틀 정도 익히면 먹을 수 있었다. 수미는 손을 씻으며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다. 비가 그쳤다. 하늘이 조금 밝아지고 있었다. 11월 23일 목요일 저녁 8시. 수미는 선반이 오래된 버튼식 휴대폰 옆에 놓인 중고 태블릿을 켰다. 이웃집 미나의 아들이 한 달 전에 설치해준 동네 주문 앱 동네 밥상이었다. 언니, 이거 깔아두면 혹시 주문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이거 써요. 미나 아들의 말이 생각났다. 하지만 수미는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이 없었다. 화면을 켜니 알림이 떠 있었다. 빨간 숫자 1. 수미는 놀라서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띠링 알림 팝업이 떴다. 신규 주문 1건. 수미는 당황했다. 이게 진짜 오는 거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눌렀다. 주문 내용이 나타났다. 세트어 반찬 3종 1개. 요청사항 짜지 않게 해주세요. 밥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배달지 서초구 5 오피스텔 603호. 수미는 화면을 여러 번 읽었다. 진짜 주문이었다. 누군가 그녀의 반찬을 주문한 것이다. 수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40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를 했지만 앱으로 주문이 들어온 건 처음이었다. 짜지 않게 밥은 필요 없고 혀가 까다로운가 보네. 수미는 냉장고를 열었다. 오늘 오전에 만들어둔 반찬들이 있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달걀장. 하지만 수미는 다시 만들기로 했다. 새로 만들어야 마음이 편했다. 수미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다. 먼저 멸치를 골랐다. 작은 것보다 중간 크기가 좋았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멸치를 볶았다. 이번엔 아몬드와 호두를 조금 섞었다. 견과류를 넣으면 고소한 맛이 더해졌다. 간장은 평소보다 적게 넣었다. 짜지 않게라는 요청을 기억했다. 시금치는 데쳐서 찬물에 헹궜다. 물기를 꼭 짜고 참기름과 소금으로 무쳤다. 무침 국물이 최소한으로 나오게 했다. 달걀은 반숙으로 삶았다. 노른자가 흐르지 않을 정도로. 간장에 재울 때는 간장을 묽게 했다. 짭짤하지 않고 은은하게. 수미는 반찬을 작은 용기에 정성스럽게 담았다. 뚜껑을 닫고 비닐봉지에 넣었다. 손으로 만진 느낌이 따뜻했다. 오후 9시 초인종이 울렸다. 수미는 문을 열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헬멧을 쓰고 배달 가방을 메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동네 밥상 배달입니다. 수미 사장님 맞으시죠? 사장은 아니고 그냥 밥 짓는 사람이요. 수미는 반찬 봉지를 건넸다. 남자는 봉지를 받으며 미소 지었다. 첫 주문 축하드려요, 사장님. 앱에 별점 잘 들어오면 주문 더 들어올 거예요.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조심해서 가요. 문이 닫히고 수미는 빈 부엌 한복판에 섰다. 조용했다. 하지만 마음은 설렜다. 이름 없는 주문. 이게 왜 이렇게 설레지? 냄비 속 끓는 소리 같네. 수미는 생각했다. 누굴까? 밥 없이 반찬만 먹는 사람 젊은 입맛일까? 늙은 위장일까? 30분쯤 지나자 태블릿에서 알림이 울렸다. 수미는 화면을 봤다. 배달 완료. 그 밑에 메시지가 하나 더 있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내일도 같은 구성으로 부탁드려요. 수미는 눈이 커졌다. 내일도? 그녀는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다. 누군가 그녀의 반찬을 다시 먹고 싶어 했다. 40년간 수미를 지탱해온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누군가 자신의 음식을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이 수미를 살아있게 했다. 수미는 싱크대에 그릇을 헹궜다. 물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밤이 깊어갔다. 하지만 수미는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 또 주문이 올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수미는 노트를 꺼내 메모를 했다. 603호 손님 마이너스 짜지 않게 밥 없이 내일 같은 구성.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11월 말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같은 시간 저녁 8시에 주문이 들어왔다. 항상 같은 오피스텔 603호. 항상 같은 구성. 반찬 3종. 하지만 요청사항은 조금씩 달랐다. 오늘은 멸치 조금 적게 해주세요. 시금치 대신 콩나물 가능할까요? 마늘은 너무 진하지 않게 부탁드려요. 수미는 매번 요청사항을 꼼꼼히 읽고 그대로 만들었다. 손님의 입맛을 맞추는 것. 그것이 수미의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수미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이 입맛이 낯설지 않았다. 12월 2일 월요일 저녁 수미는 배달 가방을 닫으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마늘 냄새 싫어하는 입맛 누구더라. 손이 멈췄다. 어릴 때 반찬 투정하던 문득 기억이 스쳤다. 유나.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도시락 반찬에 마늘이 들어가면 뚜껑을 열지도 않고 짜증을 냈다. 엄마, 마늘 냄새나. 친구들이 싫어해. 중학교 때는 멸치를 싫어했다. 엄마, 멸치 눈 무서워. 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조금씩 먹기 시작했다. 엄마, 멸치 조금만 넣어줘. 너무 많으면 질려. 수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지. 요새 애들은 다 그래. 저녁 7시, 이웃집 미나가 반찬을 맛보러 왔다. 언니, 간이 참 곱다. 요새 젊은 애들 입에 맞게 바꿨네? 수미는 냄비를 저으며 대답했다. 짜면 욕먹어. 싱거우면 또 욕먹어. 밥상은 욕 사이를 걸어가.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멸치 하나를 집어먹었다. 주문 손님이 까다롭구먼. 수미는 스쳐 지나가듯 말했다. 밥 없이 반찬만 먹는데 아마 야근하는가 봐. 미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회사 근처 오피스텔이면 혹시 미나는 말을 흐렸다. 아니다. 내가 너무 소설 쓴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수미의 눈빛이 싱크대에 박혔다.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수미는 작게 말했다. 달걀은 반숙이 좋다 하더라. 예전에 그 애가 말끝을 삼켰다. 유나는 어릴 때부터 달걀 완숙을 싫어했다. 노른자 퍽퍽해. 반숙이 좋아. 대학생 때도 집에 오면 달걀 반숙을 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말도 안 했다. 아니, 결혼은 하지 않았다. 유나는 결혼 대신 회사 생활을 택했다. 수미는 그게 서운했지만 말하지 않았다. 딸의 선택을 존중했다. 배달 알림이 울렸다. 수미는 태블릿을 봤다. 주문 접수 완료. 오늘도 같은 시간, 같은 곳. 수미는 반찬을 담으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왜 매일 같은 반찬을 먹을까? 지겹지 않을까? 아니면 익숙한 맛이 그리운 걸까? 수미는 고개를 저었다. 생각이 너무 깊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수미는 잠들기 전에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유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있었다. 유치원 때 도시락을 들고 웃는 사진. 초등학교 소풍 가는 날 김밥을 싸들고 가는 사진. 중학교 운동회 날 반찬 도시락을 먹는 사진.
사진 속 유나는 항상 웃고 있었다. 수미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유나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간 뒤부터였다.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는 횟수가 줄었다. 통화도 짧아졌다. 수미는 앨범을 덮었다. 아니야. 그 손님은 유나가 아니야. 유나는 내 반찬 안 먹어. 마트 반찬이 더 깔끔하다고 했잖아. 수미는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신경 쓰였다. 12월 6일 수요일. 오전부터 비가 내렸다. 뉴스에서는 폭우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했다. 수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졌다. 오후 5시쯤 태블릿에 알림이 떴다. 하지만 이번엔 배달 기사 메시지였다. 죄송합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오늘 배달 어려울 것 같아요. 대행 배달 신청하시면 다른 분이 가실 거예요. 수미는 화면을 바라보았다. 대행 배달.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았다. 손님은 8시에 받기를 원했다. 수미는 결심했다. 늙은이 발이라도 움직이자. 저녁 7시 30분 수미는 우비를 걸쳤다. 노란색 비닐 우비. 20년 넘게 입었던 것이었다. 배달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비가 얼굴에 튀었다. 버스를 타고 30분을 갔다. 서초구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다. 건물은 10층짜리 작은 오피스텔이었다. 입구에 들어서자 엘리베이터가 보였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에 점검 중 표시가 붙어 있었다. 수미는 한숨을 쉬었다.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 6층까지. 수미는 배달 가방을 꼭 쥐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1층, 2층 숨이 가빴다. 무릎이 아팠다. 손에 든 배달 가방이 무거웠다. 3층쯤 올라가자 다리가 떨렸다. 수미는 계단 난간에 기대숨을 고르다. 4층, 5층. 수미는 천천히 올라갔다. 이마에 땀이 맺혔다. 우비 안이 습했다. 마침내 6층에 도착했다. 복도가 길게 이어져 있었다. 601호, 602호, 603호. 수미는 603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을 멈췄다. 문틈으로 냄새가 새어나왔다. 회사 프린터 토너 냄새, 젖은 옷 냄새, 라텍스 장갑의 분말 냄새 그리고 익숙한 샴푸 향. 수미는 그 냄새를 알고 있었다. 유나가 20년 넘게 사용하던 샴푸, 라벤더 향. 수미는 손이 떨렸다. 이 냄새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문이 열리려는 순간 옆집 602호 문이 먼저 열렸다.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다. 여기 603호 반찬 배달이시죠? 맨날 같은 시간에 오시길래 알아봤어요.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매일 오나요? 네. 그 집 아가씨 약은 엄청 잦아요. 늘 밤 10시 넘어 들어오더라고요. 반찬만 시켜 먹나 봐요. 얼굴이 되게 피곤해 보이던데. 남자는 말을 이었다. 한 번은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눈밑이 다크서클이 진했어요. 혼자 사시나 봐요. 수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603호 문이 조금 열렸다. 안에서 그림자가 비쳤다. 수미는 급히 배달 가방을 문 앞에 내려놓고 뒤로 물러섰다. 배달 놓고 갑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수미는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창문 밖으로 비가 줄줄 흘렀다.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수미는 돌아보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1층, 2층. 손잡이를 꼭 쥐었다. 손이 떨렸다. 수미는 생각했다. 혹시 아니야.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모를 수도 있어. 그게 나을 수도 있어. 1층에 도착했을 때 수미는 빗속에 섰다. 우비를 입고 있었지만 온몸이 젖은 것 같았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수미는 계속 생각했다.
유나일까? 내 딸일까? 그럼 왜 말 안 하지? 왜 앱으로 주문하지? 버스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물이 창문을 타고 흘렀다. 수미의 눈에도 무언가 흘렀다. 12월 8일 금요일 저녁 6시. 수미의 휴대폰이 울렸다. 유나였다. 수미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요즘 뭐해요? 유나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수미는 냄비를 저으며 대답했다. 쉬어. 집에서. 엄마 목소리가 기운 있어 보여요. 혹시 또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수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거짓말을 해야 했다. 무리는 내가 하는 거지. 나는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 봐. 유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죄송했어요. 시장 접을 때 나 말 너무 세게 했죠. 엄마 상처받았을 거예요. 수미는 고개를 저었다. 전화기 너머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사람이 세져야 산다. 사는 말이 세진 거요. 유나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엄마 요즘 회사가 힘들어요. 이상하게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매일 야근하는데 체력이 안 따라줘요. 수미는 가슴이 아팠다. 밥맛은 내가 좀 알지. 무심한 톤으로 말했다. 유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네. 수미는 말을 바꿨다. 아니다. 감기 오면 미음 끓여 먹고 매운 건 줄이고 마늘 너무 진하면 속 쓰려. 내가 어릴 때부터 그랬잖아. 유나는 멈칫했다. 엄마는 늘 그걸 알고 계셨네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수미는 눈을 감았다. 엄마들이 다 그렇지. 전화 너머로 유나의 숨소리가 들렸다. 유나는 말했다. 엄마, 나 사실 요즘 반찬 시켜 먹어요. 동네 앱으로. 어떤 할머니가 만드시는데 맛이 엄마 맛이랑 똑같아요. 이상하게 익숙해요. 수미는 숨이 멎었다. 유나가 계속 말했다. 마늘도 적당하고 간도 딱 맞고 처음 먹었을 때 울었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수미는 말없이 냄비를 저었다. 물이 끓고 있었다. 보글보글 소리가 났다. 유나는 말을 이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엄마 반찬 무시해서 사실 엄마 반찬이 제일 맛있었는데. 수미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래.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지. 나는 괜찮아. 전화를 끊은 뒤 수미는 반찬통 뚜껑을 닫았다. 오늘도 같은 구성이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달걀장. 하지만 오늘 요청사항엔 한 줄이 추가돼 있었다. 오늘은 달걀 완숙으로 부탁드려요. 수미는 미소가 입가에 스쳤다. 이제 내 마음도 완숙으로. 유나는 모르고 있었다. 자기가 먹는 반찬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엄마라는 것을. 수미는 그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알면 유나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다. 엄마의 정성이 무거워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수미는 알고 있었다. 딸이 자신의 반찬을 먹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수미는 달걀을 완숙으로 삶았다. 10분. 노른자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간장에 재웠다. 오늘은 간장을 조금 더 진하게 했다. 완숙 달걀은 간이 잘 배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찬을 담으며 수미는 생각했다. 유나야, 엄마가 여기 있어.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내 밥상을 차리고 있어. 그게 엄마의 일이야. 배달 가방을 닫으며 수미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도 잘 먹어라, 내 딸. 배달 기사가 가방을 가지고 갔다. 수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다. 겨울별은 유난히 밝았다. 수미는 별을 보며 기도했다. 유나야, 건강해라. 엄마 반찬 먹고 힘내라. 그날 밤 수미는 오래간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12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평일과 달리 주말 오후 배달이었다. 태블릿에 직접 전달 요청이 떴다. 수미는 놀랐다. 지금까지는 문 앞에 놓고 가는 방식이었는데 오늘은 직접 만나야 했다. 수미는 망설였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다. 거절과 수락 버튼 사이에서.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손님이 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싶었다. 정말 유나인지. 수미는 옷을 갈아입었다. 깨끗한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고 검은색 면바지를 입었다. 거울 앞에 섰다. 머리를 천천히 빗었다. 하얀 머리카락이 눈에 들어왔다.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셌을까?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핀으로 고정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76세. 주름이 깊어졌다. 눈가에, 입가에, 이마에.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수미는 립스틱을 꺼냈다. 오래된 것이었다. 뚜껑을 열자 희미한 장미 향이 났다. 가볍게 입술에 발랐다. 거울을 다시 보니 조금 나아 보였다. 딸 앞에 이 꼴로 갈 순 없지. 혼잣말이었다. 반찬을 담기 시작했다. 오늘은 더 정성스럽게 담았다. 멸치볶음은 큰 것만 골라 담았다. 시금치나물은 물기를 한 번 더 짰다. 달걀장은 간장이 고르게 배도록 뒤집어서 담았다. 반찬통 뚜껑을 닫을 때 손이 떨렸다. 3번 만에 제대로 닫았다. 배달 가방에 넣고 지퍼를 잠갔다. 가방을 들어 올렸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아니, 원래 이 정도였는데 수미의 팔에 힘이 빠진 것 같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두근두근. 마치 첫 장사 나가던 날처럼. 오후 3시 30분 오피스텔 1층 로비. 수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6층?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1층, 2층, 3층 숫자가 바뀔 때마다 가슴이 조였다. 4층, 5층, 6층. 뒷문이 열렸다. 수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복도로 나갔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지지직. 복도는 길었다. 602호, 602호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딱딱딱. 수미는 천천히 걸었다. 배달 가방을 꼭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603호 앞에 도착했다. 문은 낡은 철문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이 보였다. 문 아래쪽에는 신문 투입구가 있었다. 수미는 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르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을 멈췄다. 문틈으로 냄새가 새어나왔다. 프린터 토너 냄새, 커피 향, 그리고 익숙한 샴푸 향, 라벤더. 수미는 그 냄새를 알고 있었다. 유나가 중학교 때부터 사용하던 샴푸. 20년 넘게. 수미는 눈을 감았다. 맞아. 이 냄새야.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손이 떨렸다. 초인종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다. 몇 초가 지났을까? 수미는 용기를 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문 안쪽으로 울렸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슬리퍼 끄는 소리. 가까워졌다.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 끼익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유나가 서 있었다. 회색 티셔츠와 검은 트레이닝복 차림. 머리는 묶지 않고 어깨까지 늘어뜨렸다. 얼굴에는 화장기가 전혀 없었다. 눈 밑 다크서클이 진했다. 입술은 갈라져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맞았다. 공기가 멎었다. 복도의 형광등이 지지직 소리를 냈다. 5초, 10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유나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눈이 커졌다.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다. 숨소리도 거칠었다. 수미는 배달 가방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았다. 무릎을 구부려 조심스럽게. 너였지. 수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긴 침묵이 흘렀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문 닫는 소리가 들렸다. 쾅! 유나는 문틀을 잡으며 몸을 지탱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차올랐다. 유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목소리가 작았다. 떨렸다. 수미는 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처음부터는 아니야. 며칠 지나고 나서 내 입맛이 느껴졌어. 짜지 않게, 마늘 적게, 멸치 조금만. 그 말들이 다 내가 어릴 때 하던 투정이었잖아. 수미는 말하며 눈물을 참았다. 목이 메었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차올랐다. 말 못했어요. 말하면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엄마 반찬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유나는 계속 말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근데 체면이 있었어요. 회사 사람들 앞에서 엄마가 시장에서 반찬 파신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웠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동료들이 마트 도시락 먹을 때 나만 엄마 반찬 먹는 게 창피했어요. 그래서 시장 문 닫으라고 했어요.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유나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수미는 딸을 바라보았다. 유나의 머리 위로 형광등 빛이 내려앉았다. 딸의 어깨가 작아 보였다. 수미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끄러울 게 뭐여. 밥이 너한테 왔고 내가 먹었으면 됐지. 유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엄마 내가 틀렸어요.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수미는 가방 안에서 오늘의 반찬통을 하나 꺼내 유나 손에 쥐어주었다. 반찬통이 따뜻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다. 오늘은 달걀 완숙. 내 속도 오늘만은 단단해야 해서. 유나는 반찬통을 받아들고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복도에 울음소리가 퍼졌다. 어깨가 심하게 떨렸다. 유나는 문틀에 기대섰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다. 수미는 딸에게 다가갔다. 딸의 어깨를 가만히 안았다. 40년 동안 해온 동작. 유나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안았다. 유나는 엄마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엄마, 다시 같이 밥 먹을 수 있을까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미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늘 밥상 차렸다. 빈자리만 있었지. 유나는 엄마를 더 꽉 안았다. 복도 창문으로 겨울 햇살이 스며들었다. 따뜻했다. 12월이었지만 봄빛 같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다. 엄마와 딸, 밥과 사람. 그 사이를 이어주는 것은 결국 사랑이었다. 잠시 후 수미는 딸을 살짝 밀어내며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유나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었다. 수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딸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어릴 때처럼. 이제 그만 울어. 밥 먹어야지. 유나는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수미는 미소 지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폈다. 들어가자. 여기 서 있으면 춥다. 유나는 문을 활짝 열었다. 엄마, 들어오세요. 한 달 뒤, 1월 중순. 수미의 집 부엌. 작은 접이식 테이블과 전기레인지. 벽에는 손글씨로 오늘의 반찬이 붙어 있었다. 멸치볶음, 미역오이 무침, 소고기장 조림.
부엌은 좁았지만 따뜻했다. 김이 피어올랐다. 수미는 냄비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옆에서 유나가 앞치마를 메고 서 있었다. 엄마, 불 이 정도면 돼요?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조림은 처음엔 세게, 그 다음은 약하게. 단맛은 늦게 넣어야 고기에 배. 유나는 조심스럽게 설탕을 넣었다. 이 정도? 좀 더. 내 손은 약해. 엄마 손만큼 넣어야 해. 유나는 웃으며 설탕을 조금 더 넣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배달 기사가 왔다. 수미는 문을 열었다. 익숙한 얼굴이었다. 20대 중반 청년. 사장님, 오늘 주문 5건이에요. 다 같은 동네예요. 수미는 웃으며 말했다. 사장 아니요. 그냥 밥 짓는 사람. 청년은 미소 지으며 상자를 받았다. 요즘 소문났어요. 수미 할머니 반찬. 맛있다고 다들 찾아요. 별점도 5점 만점이에요. 수미는 고개를 저었다. 과찬이요. 청년이 떠난 뒤 유나가 배달 가방을 챙겼다. 엄마, 오늘은 내가 배달 갈래요. 얼굴 보고 감사합니다 말하고 싶어요. 수미는 딸을 바라보았다. 체면이란 놈 내려놨니?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밥 냄새가 체면을 이기더라고요.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우리 엄마가 최고의 요리사라고 말하고 다녀요. 수미는 딸의 어깨를 툭 쳤다. 뭐가 요리사요? 그냥 밥 짓는 사람이지. 하지만 수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두 사람은 함께 반찬을 상자에 담았다. 뚜껑 닫는 소리, 테이프 붙이는 소리. 생활의 리듬이 부엌에 살아났다. 이웃집 미나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에구, 모녀가 부엌에서 같이 있네. 세상 다 살았다. 수미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이구, 잔소리꾼. 고춧가루 떨어졌다 했지? 미나는 고춧가루 한 봉지를 내밀었다. 여기. 근데 언니, 요새 동네에서 소문났어. 불 꺼진 시장에 다시 밥 냄새 난다고. 수미 언니 덕분에 우리 동네가 살아나. 모두 웃었다. 순간 수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질녘 빛이 빨래대의 고무장갑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고무장갑에 맺힌 물방울이 햇빛에 반짝였다. 유나가 다가와 엄마 옆에 섰다. 엄마, 저녁에 우리 둘이서 밥 먹자. 반찬 남기지 말고. 엄마랑 나 오늘은 완숙으로. 수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밥은 늘 사람을 완성시켜. 유나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거친 손이었다. 주름이 깊었다. 하지만 따뜻했다. 저녁 7시.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밥과 반찬이 차려졌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수미는 밥그릇을 유나에게 건넸다. 많이 먹어. 유나는 밥그릇을 받으며 눈물이 났다. 엄마 사랑해. 수미는 숟가락을 들며 대답했다. 나도. 짧은 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다. 반찬을 나눠 먹었다. 멸치볶음 하나, 미역무침 한 젓가락, 장조림 한 조각. 40년 동안 수미가 만들어 온 맛. 유나가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맛. 그 맛이 두 사람을 다시 이어주었다. 부엌 천장등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김이 천장까지 올라갔다. 식탁 위 숟가락 2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유나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수미는 옆에서 행주로 그릇을 닦았다. 물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다. 철벅, 철벅. 두 사람은 말없이 일했다. 하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다. 설거지가 끝나자 유나는 고무장갑을 벗어 빨래대에 걸었다.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수미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저녁 햇살이 고무장갑을 비췄다.
빛이 물방울에 반사되어 무지개처럼 보였다. 수미는 생각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엄마와 딸, 밥과 사람. 이 손이 기억하는 한 나는 계속 밥을 지을 거야. 유나는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 내일도 같이 반찬 만들자.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일도 모레도. 두 사람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다. 겨울밤이었지만 따뜻했다. 부엌에서는 아직도 밥 냄새가 났다. 그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수미의 손등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하지만 그 주름은 빛나고 있었다. 40년의 세월이 만든 훈장이었다.